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의 정인재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실적 전망이 주가에 반영되는 패턴, 그리고 그 패턴을 이용해서 대형주들 몇 가지 종목들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실적 전망을 길게는 1년 후, 6개월 후, 이번 분기에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과연 어떤 시점에 전망이 가장 잘 적절한가, 오차는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목이 이제 29개가 있는데요. 이 종목들은 2009년 4분기부터 지금까지 10개 이상의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나 투자 의견을 낸 종목들을 분기별로 데이터를 쭉 뽑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T+0가 해당 분기의 초입니다. 그리고 이 직전이란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분기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직전의 컨센서스고요. 그거 대비 분기 영업이익 발표하는 게 어떤 정도의 오차가 있었나 이런 거를 이제 쭉 본 건데, 보시는 것처럼 최상위는 이제 LG생활건강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하위권에 보면은 철강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전자, 화학 이런 시클리컬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이제 T+1, 그러니까 분기 시작할 때 그 분기의 실적 전망과 실제 실적 차이는 한 33% 정도 평균적으로 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직전의 컨센서스랑 한 24%. 이게 아까 29개 종목의 평균이고요. 여기는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T+0에서 한 20%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 T+1이 17.3%로 쭉 낮아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전분기에 실적 발표가 있고 나서 해당하는 그 영업 평가하는 그 기간이 한 달 정도 경과한 후에 그 분기의 실적이 좀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그 전에 예를 들면은 분기 시작하기 한 3개월 전, 6개월 전에 이 실적 전망치들은 오차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비교적 조금 오차 크지 않은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분기 초 기준으로 하더라도 실제 분기랑 40%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나 실적 전망이, 먼저 삼성전자를 좀 보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주가가 실적보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먼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실적 전망에 실적이 꺾이는 것보다 주가가 먼저 이렇게 꺾이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주가와 그 실적의 그 상관관계를 구해보면 한 4개월 전에 주가와 실제로 영업이익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삼성전자 선행성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차분기 이익 전망이 당분기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익 전망이 앞으로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할 때가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인데, 보시면 이렇게 얼핏 보셔도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보다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부분일 때 수익률이 이렇게 좀 좋아 보이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로 쭉 뽑아 보면 여기서 하얀색일 때, 즉 차분기 이익 전망이 낮을 때가 오히려 누적으로 보면 196.4% 수익률이고, 차분기 이익 전망이 더 좋을 때는 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차분기 이익 전망이 나쁘다는 얘기는 지금 웬만하면 이 애널리스트들은 미래가 좋다라고 이제 가능하면 말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미리 다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선행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순수하게 기술적인 얘기인데, 가격 패턴은 어떻게 움직이냐 그러면은 그 삼성 다른 종목도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200일 이평선 이런 게 이탈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추세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가 나고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을 때 보면은 이후에 좀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3분기 실적 발표 났을 때도 어닝 쇼크가 나고 강하게 반등하진 않았지만 그 전에 어떤 하락세가 중단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선행성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SK하이닉스는 선행성이 2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제 그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차분기 이익 전망이 낮을 때가 영업이익이 그 주가 수익률이 훨씬 좋다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차분기 이익 전망이 낮을 때가 오히려 주가 수익률이 낮은데 그거는 이제 또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주가에 선행하고 동행하는 그런 게 한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실적이라는 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자동차 업종은 사실 그 정도까지 이제 뭐 민감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이랑 주가가 영업이익 실제 발표하는 거에 한 달 정도 선행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식적 전망을 보시면은 굉장히 그 추세적으로 움직입니다. 장기 추세로. 얘가 한번 이렇게 장기적으로 쭉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이면 계속 좋아지고 그 기간이 꽤 길죠. 나빠지는 국면은 계속 나빠지고 또 어느 정도 실적이 또 정체되는 국면이면 또 그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이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레퓨테이션 내지는 마켓 쉐어 뭐 이런 게 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쭉 좋아지고 또 어느 정도 이상에서 또 정체가 되면 계속 정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과 추세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보이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뭐 크게 좋아졌다 크게 나빠졌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긴 하는데 자동차는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도 지금 당분기 이익 전망이 차분기보다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차분기 이익 전망이 아직은 높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차분기 이익 전망이 낮아져야 사실은 삼성전자는 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좀 여쭤보니까 이익 전망이 좀 낮아지면서 차분기 이익 전망이 당분기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차분기 이익 전망이 좀 낮아지면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우리가 10월 8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쇼크가 나왔죠. 쇼크가 나온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멈췄는데 그런 게 어떤 장기 바닥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는 바닥권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긴 한데 그렇다라고 바닥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이평선으로 보자면 바닥에서도 200일 이평선, 120일 이평선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22년도, 3년도 바닥을 만들 때도 장기 횡보를 하면서 120일, 200일을 돌파하고 주가가 이제 상승 전환을 했는데 지금은 보시면 이 120일 이평선이 저 위에 75,000원 부근에 가 있습니다. 60일 이평선까지도 상당히 폭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60일 이평선이 내려와서 등락을 하고 120일 이평선이 내려와서 돌파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려면 시간이 적어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긴 하지만 진짜 바닥이다 하더라도 지금 바로 오르긴 좀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시간을 갖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추가적인 하락은 중단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SK하이닉스는 사실 기술적으로 보자면 200일 이평선이 얘도 중요해요.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지난 8, 9월에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지금 200일 이평선 위에 있고 또 120일 이평선 부근까지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하락 전환을 얘기하는 건 이건 쉽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적어도 불규칙하게나마 상승 시도가 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전처럼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이런 그림은 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약간은 불규칙한 상승세 뭐 이런 거를 좀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차분기 이익 전망이 당분기보다 낮아요. 그렇긴 하지만 200일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 흐름이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익 수준 지금 상당히 뭐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하락 압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현대차 이익이랑 주가 흐름을 보면 굉장히 박스권이 명확해요. 뭐 이익 전망이 이익이 이렇게 레벨업 되기 이전의 고점이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지지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23년 2분기에 이익이 이렇게 레벨업이 됐었고 그 후에 이제 빠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전에 고점대가 이 레벨업 직전의 고점이 한 20만 원 정도 수준에 있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더 올라가긴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코로나 시국이었고 주가가 시장에 좋았다는 점 감안하면 한 20만 원 정도 수준이라면
이 레벨업 이전의 주가 고점이고 그러면은 거기는 굉장히 강한 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순수하게 기술적으로 보자면 주봉으로 200주 이평선이라는 게 까만색 선인데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큰 흐름의 변화를 200주 이평선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올 때도 200주 이평선 살짝 이탈한 경우는 있지만 대체로 지지가 됐었고 이게 지금 20만 원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익이 레벨 다운되고 현대차가 뭐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이익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면 뭐 이거 200주 이평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하우스의 전망은 그렇지가 않고 일단은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의 어떤 이익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다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바닥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봉으로 보자면 어쨌든 뭐 지금 낙폭이 커서 60일 이격도가 90% 아래 정도 내려와 있어서 뭐 반등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자료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 뭐 이렇게 좀 현대차도 좀 반등 나오는 그림 보였기 때문에 전망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자면 삼성전자는 좀 하락세는 진정되겠지만 바닥 확인 과정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SK하이닉스는 불규칙하지만 상승 시도가 지속되는 쪽으로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바닥권에 도달한 모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